할게요. 일단은 수열의 극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가 뭐냐면 실수였죠, 실수. 그러니까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질 때 fx가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배웠었고 뭐 x가 뭐 a 플러스든지 a 마이너스든지 a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비슷한데 x가 아니라 보통 이제 n이 이렇게 많이 쓰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일반항을 쓰는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실수,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지는 거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자연수가 돼요. 자연수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질 때 an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연속한 값을 가지면서 커지냐,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값을 가지면서 커지는 이 차이밖에 없고 함수의 극한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 극한도 배우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한없이 커질 때만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열의 수렴. 이제 수렴이라는 얘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을 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요. 그럼 an이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가 어디로 한없이 다가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실수의 값을 가지지만 얘는 자연수의 값을 가지니까 n 대신 1, 2, 3, 4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1분의 2가 되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3이 되고 3 대입하면 3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하면서 나열했을 때 얘가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면 수렴하는 거고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다가가지 않으면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1차분의 1차의 극한은 이미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고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의 극한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1이라고 알고 있어.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하죠.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해요? 극한 또는 이제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럼 얘를 이제 기호를 어떻게 써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뭐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위에서 1로 한없이 다가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다가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4일 때 여기 이렇게 되지만 점점 1에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위에서 다가가는 수렴이고요. 두 번째. 수렴의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수열의 일반을 잡아줬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 대입하면 1이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3 대입하면 4분의 1.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5 대입하면 16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럼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니까.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 음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직선 기준을 한번 볼까요? 1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래에 있고 4분의 1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만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나요? 그쵸. x축을 한없이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다가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0으로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0으로 한없이 다가가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죠. 0이 이제 극한 또는 극한값이 되는 거고 얘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뭐 기호로 나타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거 없죠. 함수의 극한은 뭐 1로 다가갈 때 1 플러스 아니면 1 마이너스 또는 1을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값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다음 세 번째 cn이라는 수열이 이번에는 2라고 한번 잡아볼게. 뭐 첫째 항도 2, 둘째 항도 2, n번째 항도 2, 뭐 n 플러스 1번째 항도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나열하면 2, 점점점 계속 2,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얘의 극한이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렴. 기호로 쓰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이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수렴하는 큰 세 가지 유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수열의 발산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수열의 발산.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발산한다 하죠. 발산하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an이 2n-1 이렇게 줬다 해보자. 뭐 처음이니까 좀 나열해 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거 봤을 때 무한대로 갈 거다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쵸? 함수의 극한은 똑같으니까. 그럼 2n-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1, 3, 5,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커지죠? 계속적으로 커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그래요. 발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한대일 때 우리가 특히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이제 발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발산 쓰기도 하고 무한대는 는 한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건 별로 상관없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점점점 n이 한없이 커지면은 일반항은 한없이 작아지죠. 음의 무한대.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기호로 한번 써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음의 무한대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그쵸? 함수의 극한에서도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cn을 마이너스 1에 n-1 제곱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도 수열이죠. 얘는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n 대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1,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어떤 값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 발산이라고 하거든. 얘는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이라고 얘기해. 근데 얘는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 근데 특히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 발산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는 이제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야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은 이제 발산이다.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값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진동 발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극한을 구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수렴하는 경우하고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진동 발산이 있다 이거죠. 진동 발산인데 진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수렴할 때 우리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해. 극한값 존재.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참 거짓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진동하는 수열. 이게 이제 진동하는 수열이거든. 진동하는 수열은 부호가 교대로 반복된다. 부호가 교대로 반복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동하는 수열은 이런 수열을 얘기하는데 진동하는 수열은 꼭 부호가 교대로 반복돼야 되냐? 아니요. 네, 아닌 것 같죠.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식으로 만들면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칸 올리면 되잖아요. 두 칸 올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 넣으면은 1, 2 넣으면은 3, 1, 3 이렇게 반복되면서 발산하거든. 그러니까 꼭 부호가 교대로 반복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진동한 수열은 항상 일정한 값이 반복된다. 항상 일정한 값 반복.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아니겠죠. 진동한다고 해서 또 특정한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런 거.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나를 하면 1르면 1이고 마이너스 2고 4고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되면서 발산하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퍼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양수, 음수, 교대로 반복되면 진동 발산이다. 맞을까요? 진동하는 수열이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렴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어떤 경우였어요? 저기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지만 0으로 수렴했죠? 그쵸?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면서 0에 수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거짓이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한대를 포함한 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정형. 그냥 얘는 보면 극한이 이렇게 돼. 뭐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마 무한대 포함 극한의 성질 하면서 이런 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배웠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이런 형태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야. 한없이 커지는 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도 한없이 커지는 거 변하지 않죠? 이제 발산하는 거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 나중에 할게요. 나누기부터 하죠. 미안. 상수는 뒤에 따로 할게요. 양수 음수 따로 할게요.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C? 무한대분의 C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양수분의 무한대. 양수분의 무한대하고 음수분의 무한대는 따로 해야겠죠. 양수분의 무한대하고 음수분의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거를 양수로 나누면은 양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고 음수로 나누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죠.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는 거 더하면은 양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고 한없이 커지는 거에서 한없이 커지는 거 곱하면 여전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다섯 번째 무한대 곱하기 양수하고 무한대 곱하기 음수 따로 합시다. 무한대 곱하기 음수. 무한대에다 양수를 곱하면은 양의 무한대 발산하는 거고요. 무한대에다 음수를 곱하면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대표적인 것들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배워보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다. 얘네들은 이제 부정형. 조금 이따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 자, AN의 극한이 알파야. AN의 극한이 알파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의 극한은 뭐가 될까요? AN의 극한이 알파면 AN- 극한이 뭐가 될까요? AN의 극한이 알파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A1, A2, A3, A4 이렇게 나열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열을 쭉 해가지고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쭉 나열해 봤더니 알파에 한없이 다가갔다 이런 얘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라는 거 무슨 얘기야? 어쨌든 이게 뭘 대입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1 대입하면 A0, A0은 없어. 있는 것부터 대입하면 돼요. 그럼 2 대입하면 A1, A2, A3 해가지고 A2, A3, A4 쭉 해서 나열하면 얘도 알파로 한없이 다가가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이렇게 돼도 당연히 알파가 되겠죠.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야? 1 넣으면 A2부터 나열하더라도 알파로 한없이 다가가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이 어떤 1차식이 되더라도 극한은 알파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EN이라는 게 뭐예요? 짝수항만 나열한 거죠. A2, A4, A6, A8 이렇게 짝수항만 나열했는데 짝수항만 나열하더라도 보세요. A2, A4, A6 쭉 나열해가지고 짝수 쭉 나열하면 어차피 알파로 한없이 다가가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전체가 알파로 다가갈 때 요게 일부분만 뽑아서 극한을 취해도 극한값은 알파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짝수든 홀수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것만 써놓을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1 이렇게 돼도 다 극한은 알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주의할 게 있지 않나요? 거꾸로 하는 거 어떨까요? 거꾸로 하는 거 주의.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제 전체가 알파로 다가가면 일부만 뽑아서 해도 알파로 다가간다는 건 알았는데 일부만 뽑았을 때 극한이 알파야. 이렇게 되면은 전체의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가 되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 안 될까요? 짝수항의 극한이 알파면 모든 항의 극한 알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의죠. 왜 아닐까요? 뭐 이런 발레를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an 자체가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마이너스 1에 n-1제곱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군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점점점 이렇게 돼요. 그럼 a2n의 극한은 뭐가 돼요? a2n? 요게 a2, a4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극한은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해. 왜? 짝수항만 하니까 마이너스는 존재하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없어. 발산이야. 그러니까 일부만 뽑았을 때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 홀수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해.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의 극한. 이제 n이 x로 바뀐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존재. 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an하고 이제 fn이 같을 때죠. 이제 일반항이나 함수나 식이 같아요. an하고 이제 fn이 같아. 근데 x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n이 자연수고 얘는 함수의 극한이니까 x가 실수잖아요. 자연수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질 때하고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까? 이런 거야. 할까요?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까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예요? 일부분이죠. 일부분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했는데 극한이 존재해. 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거죠.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발레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발레를 하나 해준다면 안 되거든요. 발레를 하나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fx를 x 마이너스 가우스 x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 뭐죠? x의 뭐예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 x의 뭐야?
가우스 X가 정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이죠. 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1, 2, 3. 3까지만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까지만 하자.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0에서 1 사이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1에서 2 사이는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되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아? 그럼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0이고 3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0 이렇게 되는데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은 0에서 1 갔다 0에서 1 갔다 0에서 1 갔다 0에서 1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극한이 없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수의 극한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것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배웠죠? 그거랑 이제 똑같아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A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A 마이너스로 갈 때 다 성립해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냥 무한대로 갈 때 성립한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럼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베타다. 이렇게 잡으면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쓸게요 그냥. 리미트 k, an 너의 극한은 k 앞으로 나오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할 수 있어서 k 알파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 이런 거죠.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너의 극한을 찢어서 an의 극한 더하기 bn의 극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도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빼기도 성립하죠. 빼기 이렇게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세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의 극한은 an의 극한에다가 bn의 극한 곱한 거랑 같아. 성립. 극한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기도 성립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만 나누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얘의 극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an의 극한을 구하고 bn의 극한을 나눈 거. 베타분의 알파 성립하는데 얘는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나누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야? 나누는 저 베타의 극한이 0이 아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원래 뭐 bn이 0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bn이 0이 아니어도 극한은 0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이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하여 성립.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좀 제외하고 했던 거 극한 한번 알아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하고요. 똑같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함수의 극한이라면 그냥 1차분의 2차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의 극한도
n이 한없이 커지면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더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봤을 때 분모는 안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푸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눠주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얘를 푸는 방법.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이 방법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니까 1차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차로 나누면은 근처 이거랑 2차. 네? 분모의 최고차는 훨씬 1차랑. 네. 괜찮아. 편집하면 되니까. 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는 거. 그러면 이제 n으로 나누는 거니까 2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n으로 나누면 3n이고 얘는 5 되고 얘는 이제 n분의 1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극한 확인해 보면 얘의 극한 뭡니까? 얘의 극한은 0. 너의 극한도 0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이 극한이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뭔가 이상해? 그래? 그래서 얘는 이제 양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고차항 예수가 양수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보통 이렇게 문제 안 풀잖아. 우리 뭘 확인하죠?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 확인하는 거죠. 분모의 차수.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 비교해서 지금 이제 분자의 차수가 크죠?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이 결과는 무조건 발산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지 좀 해결되는 문제가 있긴 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두 번째.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왔다. 얘는 이제 분모 분자 차수가 같죠? 차수가 같으면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해서 결과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푸는 방법.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니까 2n제곱으로 나눌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n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2. 너는 n분의 3. 넌 n제곱 나누면 1. 너는 n분의 5. 넌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 n분의 3, n제곱분의 1, n분의 5. 얘는 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극한이 0. 너도 극한이 0. 너도 극한이 0. 그래서 얘 극한값이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거든요. 2분의 1이 바로 뭡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 언제?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는데 서로 같을 때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 얘는 수렴하는데 어디 수렴? 최고차항 개수의 비 수렴. 언제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쉽죠? 세 번째 유형은 이번에 이제 분모가 차수가 클 때죠.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 시간 아무거나 한 거야. 그냥 차수가 큰 거 그냥 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나중에는 분자는 안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나중에 분자는 분모에 커지는 거에 비해서 안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얘의 극한이 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항 3차로 분모 분자 나눠봅시다. 왜 그런지. n제곱분의 4 3차로 나누면 n분의 1 3차로 나누면 n제곱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는 이 부분들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얘네들의 극한이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극한이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0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0이 되니까 0 수렴이죠. 이렇게. 얘는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클 때 얘는 0 수렴한다. 이것도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 바로 한번 갑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긴 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본 게 어떤 거냐면 무리식을 포함한 형태야. 대부분. 첫 번째 유형은 무리식을 포함한 거. 우리 극한값 구하라고 할 때 무리식 포함하면 대부분 뭐였죠? 풀이 방법이? 우리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했어? 유리화를 많이 했잖아. 유리화. 그러니까 무리식을 포함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형태는 대부분 다 유리화를 해서 푸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n 너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요런 거 이거 무리식? 이거 무리식 맞아요? 무리식 맞아요? 근호 안에 문자 들어가지 무리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얘도 이제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면 극한값 어떻게 돼요? 제곱이면?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는데 얘가 제곱이야. 이런 거 유리화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가 1차죠. 1차. 1차식은 아니 1차로 생각하면 되죠. 뒤에가 2차야.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뒤에가 2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앞에 커지는 거 비해서 뒤에 커지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가 1차인데 여기 앞에가 만약에 이렇게 3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차죠. 2분의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하고 뒤에가 차수가 같으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만 유리화 시켜보는 거야. 앞에가 차수가 더 크면 그건 무한대고 뒤에가 차수가 더 크면 음의 무한대입니다. 얘는 지금 1차하고 1차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해보는 거야. 유리화를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최고차 개수비를 수렴한다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또는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무한대분의 상수. 그럼 영수렴이고 상수분의 무한대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얘를 유리화 한번 해보자. 뭘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곱하는 거죠.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분모에도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곱했어. 그럼 분자가 뭐야?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이렇게 남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제 플러스니까 이제 무한대 됐죠. 무한대. 얘도 이제 무한대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분자가 다 1차식이야. 그럼 최고차항 개수비를 수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최고차항이 1차인데 1차항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도 1차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분의 분자의 1차항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이제 변형해서 문제 푸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온 형태가 다항식 형태, 다항식. 사실은 이제 다항식 형태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근데 풀이 방법은 뭐냐면 다항식 형태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는 거야. 다항식 형태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해결한다. 뭐 이런 거. 5n제곱 마이너스 3n. 뭐 사실 그냥 보면 알죠? 5n제곱 마이너스 3n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무한대잖아, 무한대. 앞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고 뒤에가 차수가 더 큰 음의 무한대고 차수가 같아도 여기가 양수면 이제 무한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풀이 방법이 뭐라고?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이 지금 2차니까 2차로 묶어내는 거야. 원래 풀이 방법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n제곱으로 묶어내면 앞에는 5되고 뒤에는 이제 n분의 3되죠.
그럼 얘의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너의 극한은 이제 무한대 이렇게 될 거잖아. 얘는 극한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부분이 0으로 가니까 뒤에 있는 부분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5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상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꼭 묶어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풀이 방법들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무한대.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0이면 요게 이제 성립이 하면 an, bn의 극한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중요합니다. an, bn 곱한 거의 극한이 무엇일까? 당연히 얘도 이제 하나로 존재하진 않겠죠. 무한대 곱하기 0이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 대부분. 통분을 하면은 알아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는 이제 통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연속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 첫 번째는 an이 뭐 n분의 1 이렇게 잡아주자. 무한대니까 n제곱부터 써야겠죠. 무한대니까 an이 n제곱 이렇게 되고 bn이 n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an, bn은 뭐예요? n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n이잖아요. 얘의 극한은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로 딱 정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수만 바꿔가면서 문제를 쓰면 돼요. 얘가 이제 n이고 bn이 여전히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n분의 1하고 갈까요? 계속 n분의 1 하니까 별로네. n분의 1 이렇게 한번 잡았어. 그럼 얘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뭐 서로 곱하면 2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an이 2n이고 bn이 n제곱분의 1이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한대고 0으로 가는 거 맞죠? 이런 경우는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얘랑 얘랑 곱하면 n분의 2죠? n분의 2는 0수렴 이렇게. 그러니까 발산하는 경우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는 경우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an의 극한이 알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베타일 때 첫 번째 an하고 bn을 비교했을 때 an하고 bn을 비교했을 때 bn이 항상 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크면 극한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했을 때 여기 는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는은 당연하겠죠. an, bn이 항상 같으면 는은 있겠죠. 그러면 크면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bn이란 수열이 an의 수열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 느낌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면 자 an이 뭐 n분의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bn이 뭐 n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간단한 걸 했어.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bn하고 비교하면 누가 커요? bn이 큰 거죠. 그 극한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극한 an의 극한이 0이야. 뭐 너무 쉬운 거죠. n분의 1이니까 0이죠. bn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크다는 이게 성립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없어도
AN하고 BN을 비교할 때 BN이 항상 커. 항상 크더라도 극한값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BN이 항상 커도 극한값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는이 있던 없던, 여기 있던 없던 간에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했을 때 베타가 크거나 같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AN을 n분의 1이라고 하고 BN을 n분의 2라고 할게.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더 큰 거 맞죠? 2배 더 크니까 얘가 더 커 항상 이렇게. 근데 극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둘 다 극한이 뭐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0,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 0. 그러니까 같을 수가 있다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큰데 극한값은 서로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여기에 는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주의, 중요해. AN하고 BN을 봤을 때 이렇게 등호가 없어. 이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를 봤을 때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뭐 함수의 극한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성립할 수 있냐면 AN, CN, BN. CN이라는 수열이 항상 BN보다 작고 항상 AN보다 커요. 이거이고 알파하고 베타 극한이 서로 같으면 뭐가 성립하냐 이거지. 뭐가 성립하죠? 이렇게 되면 얘가 얘와 얘 사이인데 너의 극한이 알파고 너의 극한이 알파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CN의 극한도 뭐다? 알파다. 이런 게 성립한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CN이 AN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AN의 극한이 CN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하고 비교하면은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렇죠?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고. 뭐해? 손 왜?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하고 얘의 극한이 지금 베타거든요. 베타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베타가 뭐죠? 베타가 알파란 말이야.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극한이 알파고 얘의 극한이 알파면 CN의 극한은 알파 이상 알파 이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가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도 알파다. 뭐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에는 이제 지금 전이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또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교과서에 그냥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용어가 없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한 성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가 뭔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다. 근데 얘의 극한이 서로 같으면 얘의 극한도 그거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얘의 극한이 1이고 얘의 극한이 1이면 얘의 극한이 1인데 얘가 극한이 1이고 얘가 극한이 2야. 그럼 얘의 극한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왜? 1하고 2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극한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AN하고 이제 BN이 수열이 발산해요. 발산. AN하고 BN의 수열이 발산하는데 첫 번째 BN이 AN보다 항상 커요. 같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됐어. 이거 AN의 극한이 무한대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무한대.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얘기죠. 이거이면 BN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야. BN이 항상 큰데 작은 것도 무한대로 가요. 그럼 큰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무한대로 가겠죠? 얘의 극한은 무한대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BN이 항상 크거나 같은데 작은 게 무한대로 가면 큰 거는 당연히 더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 알겠죠? AN의 극한이 무한대면 BN의 극한도 무한대다. 반대로 AN, BN 그대로고 BN의 극한이 음의 무한대
큰 게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작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 작은 거 AN, 얘도 당연히 더 음의 무한대로 간다.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것만 제대로 알면 되겠죠. BN이 항상 큰데 네가 무한대로 가? 그럼 너도 무한대로 가. 이런 얘기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네가 수렴하는 경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네가 음의 무한대로 가. 큰 것도 되게 작아지고 있어. 그럼 작은 거는 더 작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한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an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되죠? a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an으로 바꾸려면은 나누기 n, 나누기 n, 나누기 n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없어지고요. 그럼 an이 얘하고 얘 사이인 거 알았어. 그럼 an의 극한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뭔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 사이니까 얘 극한하고 얘 극한을 확인해 봐서 서로 같으면 얘 극한도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1차분 1차니까 얘 극한이 얼마야? 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하나 더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4n제곱 마이너스 1 루트 nan 그 다음에 2n 플러스 3 이렇게 주고 너네들한테 n분의 an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방법은 똑같죠. 가운데를 뭘로 만드는 거야? n분의 an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n분의 an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하고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제곱하고 n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n분의 an인데 일단 근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제곱해 4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제곱으로 나누자고.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하고 n제곱 나누면은 n분의 an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부분도 제곱하면 2n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걸 n제곱으로 나눠. 그럼 얘의 극한을 확인해 보는 건데 얘의 극한하고 얘의 극한이 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두 개를. 극한이 어때요 지금? 2차분의 2차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비를 수렴하니까 얼마? 극한이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알겠죠? 등비수열의 극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아래 n제곱 일반항의 아래 n제곱인 거부터 할게요. 여기 원래 a도 붙어야 되고 아래 n-1제곱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게 공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n제곱 형태 좀 기본 형태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래 n제곱의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뭘 해보겠다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의 극한을 일단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거거든. 아래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극한값이. 그래서 아래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분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크면은 느낌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비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2의 n제곱, n이 한없이 커지면 2의 n제곱도 한없이 커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사실 끝나긴 하거든. 이렇게만 생각해도 끝나긴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증명, 가로 넣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증명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r이 이제 1보다 크니까요. 공비 r을 1 플러스 h라고 할게요. 1보다 크니까 h는 양수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r의 n제곱의 극한이니까 r의 n제곱은 1 플러스 h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증명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수1에서 배웠던 내용이 필요하거든. 얘는 1 플러스 nh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이 수원 정석으로 가면요, 기본 문제에 이게 증명이 딱 있거든요. 수학적 기납법에. 증명까지 우리 하지는 않을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이미 되어 있어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얘의 극한이 궁금한 거잖아. 얘의 극한이 궁금한데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의 극한부터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nh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h의 극한은 뭘까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h는 양수야. 얘의 극한 뭐 돼요? 뭐 이런 상관없고 n이 한없이 커져. 얘는 양수야. 무한대잖아. 무한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작은 게 무한대로 가. 그럼 큰 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의 극한은 당연히 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너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이거 증명하는 거는 뭐 수원 정석에서 공부했다고 치자. 네, 두 번째. R이 1이면 우리 1보다 클 때 1일 때 1에서 마일 사이일 때 마일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거는 뭐 증명도 사실 필요 없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R이 1이면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n번째 항도 1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의 극한은 1이다. 수렴한다 이거네. 아직까지 수렴하는 게 처음 나온 거야. 1 수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 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0이면 0 수렴.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쵸? 0이네요. 0. 그럼 얘는 이제 증명할 때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R이 0. 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이렇게 한번 나눠 설명해 볼게. R이 0일 때는 당연히 이제 R의 n제곱의 극한이 0인 거죠, 뭐, 이렇게. R이 0일 때는 R의 n제곱의 극한이 0이야. 그럼 두 번째. R이 0이 아닐 때 한번 얘기해 보자. R이 0이 아니면 절대값 R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일에서 1 사이인데 R이 0이 아니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일단 이거죠. 아, 여기 한 0 들어가는데 이거잖아. 일단은 0일 때 이거이면 절대값 R분의 1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R분의 1 0 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절대값 R분의 1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R분의 1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의 극한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분의 1보다 크니까 절대값 R분의 1 절대값 R분의 1의 n제곱. 너의 극한 어떻게 될까? 아까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한번 다시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 R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수열분의 숫자, 수열분의 상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여기에는 이 부분의 극한이 뭐가 돼야 되죠? 뭐분의 1이 무한대로 발산하나요? 0으로 가야지. 0분의 1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의 극한이 뭐야? 0이야. 그러면 절대값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면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R의 n제곱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값 쉬운 게 0에 수렴하면 안 쉬운 것도 0에 수렴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이 R의 n제곱이 항상 양수라면 위에서 0으로 가는 거고 항상 음수라면 아래에서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자, 아래 n제곱은 절대값 아래 n제곱보다 작고 나왔고, 마이너스 절대값 아래 n제곱보다 크고 나왔다. 이거 성립하는 거 맞죠? 뭐 R이 뭐든 간에 절대값 신고보다 작고 나왔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절대값보다 크고 나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보다 크고 나왔던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의 극한이 궁금한데, 얘의 극한이 0이래.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의 극한이 0이고, 이 부분의 극한이 0이니까, 당연히 너의 극한도 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 사이면은 아래 n제곱의 극한이 0이다. 엄밀하게 또 증명을 해봤고요. 네 번째. R이 마일 때하고 마일보다 작을 때 한꺼번에 할게, 이거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절대값 R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R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일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마일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이런 거 가면은, 퍼지면서 진동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냐면, 발산. 특히 진동. 이렇게 된다고. 그럼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 R의 n제곱 이 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어떻게 돼야지 수렴하나요? R이 언제 수렴했어? 1일 때 수렴했죠. 1수렴. 그 다음에 마일에서 1 사이 0수렴했죠. 나머지는 다 발산이잖아. 그럼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는 거죠. 특히 세분화시키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사이는 0수렴. 0수렴. R이 1일 때는 1수렴.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보통 R의 n제곱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일반항이 어떤 형태예요? A, R의 n-1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그럼 얘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이거의 수렴 조건. 당연히 공비에 대해서는 똑같겠죠. 공비에 대해서는. 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똑같아요. 공비에 대해서는. 근데 얘는 이 A라는 부분이 첫째 항이죠. 첫째 항이 0 되면 어때요? 첫째 항이 0 되면 공비가 뭐든 간에 계속 0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이 0일 때도 0 수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0 수렴이죠. A랑 상관없이. 0 수렴 이렇게 되고 공비가 1일 때는 아까 1 수렴이었는데 얘는 뭐 돼요? A 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 조건은 마일초가 1 이하고요. 첫째 항 조건은 첫째 항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이야. 이게 어떻게 될까? 극한.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죠. 공비가 마일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0수렴이라고 했죠. 마일에서 1 사이면 0수렴이라고. 마일에서 1 사이면 0수렴이라고. 장난 재밌었어. 그러면은 2분의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어떻게 될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양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루트 3의 n제곱.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진동발산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라뇨. 그건 아니잖아요. 진동발산이고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비가 뭔데? 5분의 4니까 0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렴 조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수렴 조건.
일반항이 뭐 수열의 일반항을 n이란 문자 안 써 x 써 상관없어요. 이거 수렴 조건. 수렴 조건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은 공비 조건이 뭐죠? 공비 조건? 4분의 x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4 곱하고 1 빼면 어떻게 돼요? 4 1 빼면 3이고요 4 곱하면 마사 1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돼요? 첫째 항 x 플러스 5가 뭐 될 때? x 플러스 5가 0 될 때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요게 둘 다 이제 눈을 붙이면 되겠죠? 정답은 x는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네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인데 보통 이제 어떤 꼴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거 아니겠죠? 이제 등비 수열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야.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분의 C의 n제곱 더하기 D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비의 n제곱이 포함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줄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2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뭐 이런 형태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n제곱들을 포함했어.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어때요? n이 무한대로 무한대고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야 4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이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요. 그럼 이제 차수가 n이 한없이 커지면 누가 더 커질까요? 4의 n제곱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3의 n제곱은 안 커지는 거랑 똑같아서 얘가 무한대로 그냥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얘의 극한을 이제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 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아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 상관없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거야. 제일 큰 게 지금 뭐죠? 4죠, 4.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야. 나누기 4의 n제곱. 나누기 4의 n제곱을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4의 n제곱 나누면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얘는 4의 n제곱 나누면 1이죠. 얘는 4의 n제곱 나누면 2고요. 얘는 4의 n제곱 나누면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아래 n제곱이 지금 포함이 되긴 했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면 극한이 뭐라 그랬죠? 0이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죠. 그럼 얘의 극한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너의 극한이 0이고 여기는 이 부분의 극한도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1하고 2거든요. 1하고 2. 그럼 1하고 2는 지금 뭐예요? 4의 n제곱의 개수잖아요. 4의 n제곱의 개수.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아래 n제곱이 분모 분자에 다 있을 때 아래 n제곱 개수의 비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풀 때 4의 n제곱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차수가 제일 큰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4의 n제곱, 4의 n제곱 둘 다 있어? 그럼 4의 n제곱 개수 비로 수렴 이렇게 얘기한다고. 분모가 4의 n제곱이 있고 분자는 차수가 제일 높은 공비의 절대값 제일 큰 게 3이야. 그러면 0 수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푸는 요령 공비의 절대값이 큰 중요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아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의 n제곱 개수의 b.
2라는 극한이 존재했는데 이 2라는 게 4의 n제곱 개수의 b라는 거. 그럼 다른 걸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해볼까? 이제 공비를 차수로 생각하는 거야. 다항식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되겠죠? 공비를 차수로 생각해서 4, 4 있으면 이제 4차의 개수의 비를 수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자는 거야. 두 번째는 얘의 극한을 구해봐.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려면 공비가 1보다 크다.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본은 공비의 절대값이 큰 R의 n제곱. 제일 크게 5잖아요.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미 얘는 5고 얘는 2니까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분자는 안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 커진다는 말은 나중에 거기는 안 커지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영수렴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푸는 원칙은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분자는 5분의 n제곱이고 분모는 5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은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너네들의 극한이 0이잖아요. 얘의 극한이 0이니까 얘의 극한은 1분의 0.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공비의 절대값 더 크면 영수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분자가 공비의 절대값 더 크면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수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 그러니까 뭐 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뭐 잠깐 얘기하긴 했어.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 이런 형태 얘기하는 거야.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비의 절대값이 누가 큰지만 보면 되겠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될까? 얘가 더 빨리 커지고 얘가 늦게 커지니까 얘가 영향 안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무한대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는 영향 안 준단 말이야. 그게 그냥 이제 무한대야. 무한대. 근데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우리 다항식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최고창으로 묶어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로 묶어내면 되겠어? 공비의 절대값이 큰 R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럼 R의 n제곱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묶어냈어. 앞에 1이고 뒤에는 뭐가 돼요?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4의 n제곱의 극한은 무한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으로 가니까 곱하기 뭐야? 1이잖아. 그래서 무한대 된다. 라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건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내용. R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인데 일반항에 R의 n제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까지는 뭐 2의 n제곱, 3의 n제곱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미지수 R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어떤 뭐 2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비 자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의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이제 하나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R이 미지수잖아요. R이 미지수니까 얘의 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R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텐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아까 R의 n제곱 수렴 발산할 때 뭐가 기준이었어? 1하고 마이너스 1이 기준이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인데 보통 1보다 클 때하고 마일보다 작을 때는 같이 합니다. 결과가 동일해요.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 마일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알겠어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의 극한이 일단 뭘까요? R의 n제곱의 극한. 1보다 클 땐 무한대고 1보다 작을 땐 진동 발산이잖아요. 마일보다 작을 땐 진동 발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 안에
발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일반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나 발산분의 발산인데 식 안에 발산이 들어가 있을 때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그럼 얘의 극한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아래 n제곱으로 나눠.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을 분모분자 나누세요. 그럼 얘 1이고 얘는 아래 n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이 부분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 n제곱분의 1은 극한이 뭘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큰데 만약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한대분의 1이니까 영수렴이죠. 그쵸? 만약에 R이 마일보다 작으면 어때요? 마일보다 작아도 얘는 어떻게 되죠? R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자면 0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얘의 극한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의 극한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의 극한이 1이죠. 1. 1이 뭐야 지금? 1하고 1이. R의 n제곱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더라도 그냥 R의 n제곱 개수 비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마일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0으로 갈 거니까. 그럼 남는 게 뭐야? R의 n제곱 개수잖아. 알겠죠?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두 번째 기준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문제집마다 순서는 좀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일 때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네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해주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해주고 R이 1일 때 해주고 R이 마이너스일 때 해서 답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얘의 극한은 어떻게 돼요? 얘의 극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이 어떻게 되죠? 0 되죠. 그럼 R의 n제곱 극한이 0이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다 뭐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0 대입했을까? 그냥 썼다 하자.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이렇게 될 때 여기 있는 극한들이 다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0. 얘가 0. 그럼 얘의 극한은 뭐야? 0.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R 대신 1 넣으면 되겠죠? R 대신 1 넣으면 그냥 극한 뭐야? 바로 답 써도 되겠죠,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R이 1이라고 하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애초에. 얘 극한은 그냥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극한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n 대신 1, 2, 3, 4 이렇게 대입했을 때 어디로 다가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식이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너의 극한 구해봐 이런 얘기죠.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어때요? 1 대입하면 0분의 마이너스 1 정의가 될까요? 0분의 1라는 거 없잖아. 지금 1로 가는 게 아니라 n이 1일 때거든 지금. 0분의 마이너스 1 일단 정의가 안 돼.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3 대입하면 0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돼요. 뭔가 왔다 갔다 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1 넣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의하지 않는다. 수렴 발산을 애초에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제외를 시켜.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근데 문제에서 R은 마이너스 1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안 나와도 정의가 되지 않으면 정의가 안 된다. 발산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기본 문제를 좀 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